지구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폭염과 가뭄,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전생의 농업 생태계를 위협하며 식량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토지의 40%가 현재 황폐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식량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약 70%가 현재 물 부족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2030년에는 전 세계의 30억 명 인구가 이렇게 기후 취약 지역에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너무 더웠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기후변화가 농업에 영향을 줄 거라고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잖아요. 기후플레이션이란 말이 거의 대중화됐다 그럽니까? 기후가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죠.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가 내 실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습니다. 1인당 쌀 소비량의 30년 사이에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소 기록을 세웠습니다. 농민들은 수확 대신 논을 갈아엎으면서 시위에 나섰습니다.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경제 불안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 또한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식습관 변화로 해마다 쌀 소비량은 줄어들고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더 이상 쌀 농사를 지을 수 없다 말합니다. 텅 빈 농촌과 갈아엎어진 논밭은 단순히 경제적 손실을 넘어 우리 식량 안보의 위태로움을 상징합니다. 최근의 기후 패턴이라면 그리고 올해와 같은 상황이라면 쌀이 근시간 내에 결코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쌀이 남는다고 해서 그 쌀 가격 같은 것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면 사실 쌀 생산 기반이 급격히 위축되거나 무너져서 정작 쌀이 필요한 시기가 오면 그 기반이 없어서 쌀을 생산하지 못하는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먹을거리를 만드는 산업이 아닙니다. 농업은 생명을 지키는 산업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길입니다. 농업이 흔들리면 생명의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농업은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쌀농사의 이정표를 다시 쓰며 한국 농업의 희망을 써내려가는 여정. 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단일 유기농 쌀 재배단지 신안 팔금도. 올해도 믿을 수 있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기 위해 화학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농사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온탕 소독으로 벽실을 처리하는 단계로 유기농업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과정입니다. 지금 유기농 한 지가 한 10년 이상 돼요. 이 온탕 소독하는데 62도에서 한 11분 담갔다가 바로 꺼내서 바로 찬물에다 갖다 넣고 하면 소독이 잘 돼요. 소독을 안 하면 농사를 할 수가 없지요. 벼농사를. 팔금면에서 선택한 유기농업은 환경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화학 농약과 비료를 배제하며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는 농업 방식입니다. 유기농업은 이처럼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지만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 초기엔 주민들의 참여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관행 농법을 하면은 농사 짓기가 더 쉬워요. 훨씬 병충해도 일반 화학약품을 쓰고 그러니까 쉬운데 이거 유기농을 하면은 이것이 상당히 힘들어요. 유기농 농사가 병충해 같은 것도 빨리 못 잡고 미리 예방을 해야 되고 유기농 농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팔금도에서는 단지장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운영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전체 농업을 대행하며 파종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한 번에 관리합니다. 또한 자동화 시설을 적극 활용하여 작업 속도와 노동력 절감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데요. 자동화 시설을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마을 공동 단위로 간편하게 또 인력이 옛날에는
한 20명 정도 했는데 요즘은 한 10명 정도 단축을 해서 편하게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1시간에 한 600장 정도 사람으로 수작업을 했을 때인데 지금은 기계 자동화 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놔서 대략 1시간에 한 1,300장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농지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적정 생산량 유지와 쌀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단화된 농지는 통합 관리가 가능해 병해충 방제에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올해 전국 농지를 초토화시킨 벼멸구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추석 때도 30도가 넘으면서 벼멸구가 3번 지나서 4번까지 증식을 했습니다. 근데 한 번 증식을 할 때 피해 면적이 200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 벼 전체 면적의 한 3%에서 5% 정도가 벼멸구 피해를 받으면서 쌀 생산량도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기후 변화가 우리 농업 생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올해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될수록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벼멸구의 방제는 개별 농가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제 효과가 한정적입니다. 하지만 팔금면의 유기농 쌀 재배단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안을 제공합니다. 250헥타르에 달하는 재배단지를 통합적으로 짧은 기간 안에 방제함으로써 벼멸구의 재증식을 차단하고 옆 논으로부터의 피해 확산을 방지합니다. 게다가 유기농으로 재배된 벼는 대가 더 단단해 벼멸구로 인한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한 3시간 동안 방제를 할 건데 한 3시간 동안 우리 방제하는데 약 한 40헥타에서 50헥타 정도 됩니다. 이제 팔금 같은 경우는 공동방제, 쪽 250달을 공동방제를 계속 전면적을 한꺼번에 뿌리니까 효과도 상당히 좋습니다. 진앙량 아닌 약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효과는 좋아요. 방제 효과가. 팔금도 유기농 쌀 재배단지에서는 벼멸구 피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를 개선하는 데 집중합니다. 질소질 비료 대신 규산질 비료를 활용하며 친환경 약재만을 사용해 더 튼튼하고 맛 좋은 쌀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농작물의 안정성은 물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 따라주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되냐 하기도 하고 환경적으로 말할 것도 없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도 논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로타리를 치잖아요. 민꾸라지 같은 것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도 우렁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생태가 많이 살아나더라고요. 그전에는 그런 것이 안 보였는데 지금 겨울을 지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하는 과정에서 노타리를 치기 시작하면은 이제 많은 환경이 변화가 됩니다. 논에 나오는 미생물 같은 거나 그런 것을 보면은 좀 마음에도 좀 흡족한 면이 있어요. 그런 것이, 그제 옛날엔 그런 것이 없었는데 이제 농약을 안 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생태계가 많이 살아난다고 보죠. 건강한 땅에서 정성을 다해 키운 벼는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쌀로 태어납니다. 동일한 품종의 대량 생산은 품질을 유지해 유통에 있어서도 큰 우위를 차지하는데요. 팔금친 이 벼들은 지금 우리 농가들이 외부로 어디 유출 없이 보성 농협하고 계약했던 부분들 전량을 다 이렇게 납품을 하는 구조죠. 전국 유명 RPC들이라든지 백화점 납품업체라든지 이 섬 하나를 참 탐내고 있죠. 여기가 전국에서 유리 없이 섬 전체가 유기농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상품의 안정성, 최고의 어떤 환경에서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최고의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어떤 상품성, 스토리텔링이 된다고 할까요? 이처럼 농민들의 연대와 과감한 도전은 작은 섬의 쌀을 전국에서 서로 찾는 귀한 농산물로 키워냈습니다.
그 결과 꾸준한 수요 확대로 이어지며 쌀값 하락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유기농 벼도 그 품질이라고 품종마다 단가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유기농 벼 중에서 최상위 품종 기준으로 해서 그 단가에서 그 현재 시장가 더해서 40kg 기준 좀 높은 가격으로 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부들은 신안 팔금도 유기농 쌀 재배 단지처럼 다양한 전략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전남도는 정책적 지원과 마케팅 강화로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전남의 고품질 브랜드 쌀입니다. 지난 7월 전라남도청에서는 전남을 대표하는 2024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전라남도는 매년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6개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10개의 브랜드 쌀을 선정합니다. 영암 다은마이 쌀은 이 올수산 맥반석에서 흘러내린 친환경 쌀입니다. 그 지역의 유기농 농법으로 재배한 쌀이기 때문에 아마 전국적으로도 명품이 나 있는 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0대 브랜드 쌀은 국내외 시장에서의 전남 쌀의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전라남도의 핵심 농업 대책입니다. 전남은 우수성이 입증된 고품질 쌀의 홍보를 강화하며 신세계몰과 CJ몰 등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는 긴급 쌀 수출을 위한 지원과 해외 판촉 행사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전남의 쌀 수출액은 2,900만 달러에 달하며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해외 시장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식품 시장은 지속 가능성과 환경 보호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는 친환경 쌀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고부가 가치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29년까지 친환경 벼 재배 면적을 현재 3만 5천 헥타르에서 6만 8천 헥타르까지 확대하려는 등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친환경 벼를 우선적으로 공공 비축미로 매입하고 일반 벼에서 친환경 벼로 전환 시 전량 매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에게 지급되는 직불금 단가가 헥타르당 25만 원 추가 인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 국민성이죠.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청결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유기농 친환경은 당연하고요. 그 쌀을 절대 거기에 돌이 낀다든지 다른 이상한 게 낀다든지 이게 용납 못하죠. 근데 몇 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난 광작을 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쌀에 불순물도 많고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후처리 작업이 훨씬 많이 들어서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 문제가 또 제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은 거기에 비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그거만큼은 굉장히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지만 우리 농업이 직면한 문제는 비단 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식량 위기가 심화되며 곡물 자급률 문제는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인 쌀의 자급률이 92.8%인 반면 쌀을 제외한 작물의 자급률은 낮은데요. 콩은 28.6%, 밀은 1.3%, 옥수수는 4.3% 수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곡물 자급률은 최근 3년 평균 19.5%에 불과합니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곡물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인데요. 이는 세계 평균은 물론 미국, 중국, 일본과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어서 사오면 됐으니까. 근데 농업 강국들이
우리도 문제가 있어. 우리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너네 못 팔겠어 할 때 우리가 가장 닥친 문제는 식량 문제에 닥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자, 딴 나라들 봐요.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작은 나라들인데 그들의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예요.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된 지금, 우리와 비슷한 농업 구조를 가진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기후변화와 농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쌀의 공급 조절과 함께 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일본 북해도의 넓은 농경지 한복판에서 대형 논 조성 공사가 한창입니다. 서로 인접한 필지의 논을 하나로 합쳐 필지당 2헥타르 규모의 논으로 만들기 위해 중장비가 동원된 겁니다. 이 공사는 대형 장비와 ICT 기술을 활용하여 미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프로젝트입니다. ただ1枚の田んぼが大きくなれば曲がるタイミングも減りますし、農道を渡るっていう面倒くさい作業もなくなると。そして水筒を作るのにもう一つ手間かかるのが草刈りですね。農道の草刈り。それもですね、もう農道自体ぐるっと軽トラで車でここに回れるような形の整備になってますので、除草というか草刈りもすごい楽になったという形になります。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노동력을 대폭 줄이고 ICT와 접목한 기계를 이용,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대형화된 논에 밭 작물을 재배해 쌀 과잉 공급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기계화를 통해 적은 노동력으로도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일본은 기후와 토지를 고려한 지역 특성에 맞춘 대체 작물 지원 정책도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日本ではこれまで、各地域でですね、その地域に合う転作作物を選んできました。例えば東北地方では大豆が多かったように聞きますし、あと、場所によっては麦の転作がっていうことで、その転作の奨励金、交付金の金額ですとか、あるいはその地域でその作物がどれだけ栽培しやすいですとか、収量があるですとか、そういった農家が選んでですね、生産してきた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이러한 정부의 노력 덕분에 북해도의 이사오 와시오 씨는 쌀 농사와 함께 고구마와 논콩 재배에 뛰어들 수 있었는데요. 그 전까지는 한겨울에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북해도의 기후 때문에 엄두도 못 내던 고구마를 높아진 기온과 보조금을 활용해 벼 대신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私個人的に3年になるんですけども、だんだん収量が上がってきてまして、JA の指導も含めて普及センターの指導も含めて収量がだんだん確保できるように、一応目標は 2.5 トンから3トンっていう目標値を立てて活動してるんですけども、去年だいたい2トン少し取れてますんで、2トンぐらいは常時キープ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作業の分散性もあるし、それこそ今さつまいもブームじゃないですけども、それなりのものがあるんで、あと収益性も結構あるもんですから、すごくいい作物かなと思って、手間がかからないっていうのが一番魅力なんですけども、収益性もあるということで取り組んでます。이처럼 일본이 공격적으로 미래 농업 환경 개선에 서두르는 이유는 고령화된 농촌, 쌀을 적게 먹는 식습관 변화, 그리고 취약한 곡물 자급률 때문으로 이는 우리나라와 많은 점이 닮아 있습니다. 중국, 일본, 멕시코, 한국 이 4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식량을 가장 많이 해외에서 사오는 대표적인 나라들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우리와 상황이 조금 다른데요. 중국은 국영기업이 나서서 외국에서의 식량을 잘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지난 30년간 꾸준히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1970년, 80년대부터 그 민간 종합상사와 농협이 나서서 일본 내에 식량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시스템이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매우 약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중국이나 일본보다 위기 대응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와 소비 트렌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농업은 새로운 전략이 절실합니다. 특히 쌀은 새로운 시장을 발견하고 선점하는 게 중요한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1인당 쌀 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락 등 간편식에서의 쌀 소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양국 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연간 가공용 쌀 소비량은 81만 7천 톤으로 2022년 69만 1천 톤이었던 것에 비해 약 1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강진구는 기능성 특수미, 미호벼를 통해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미호벼는 2016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국내 쌀 소비 시장에 맞춰 가정 간편식에 적합하도록 개량됐습니다. 미호벼는 아밀로스 함량이 11.2%로 낮아 밥이 찰지고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은 밥이나 보온 밥에서도 찰기와 풍미를 유지해 김밥 등 가공밥에 적합한 품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10헥타르당 평균 쌀 수량이 565kg에 이르고 도복과 병의 강한 특성을 갖추어 재배의 안정성도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수확을 하면서 수확 시기에 이렇게 곡물이 나오는 걸 양을 보면은 뭐 다른 거하고 비해도 작년하고 비한다 해도 뭐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었지 않습니까? 농사가. 지금 작업을 해본 결과로는 작년하고 비지지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미호벼가 조금 중망성적이다 보니까 늦은 나락인데 올해 수확 시기 10월 말까지 수확할 수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전망이 좀 있다. 그래서 길이 후작으로도 가능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호벼는 품종 및 수확 시기를 조정할 수 있어 동계 작물과도 잘 어울립니다. 특히 전남 강진은 대표적인 귀리 재배 지역인데요. 벼를 수확한 뒤 이모작을 통해 겨우철 농한기에도 농민들에게 큰 소득을 안겨주는 효자 작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작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45% 또는 50% 정도는 국내산 쌀기리 중에서 저희 강진군이 아마 강진군 쌀기리가 아마 차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강진군이 재배하고 있는 이 쌀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저희가 시작한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도 있고 정부 보리수매제 폐지도 있지만은 같은 시기에 재배되고 있는 보리를 비교를 했을 때 같은 작기에 들어가는 경영비는 거의 비슷한 반면 이게 농가들 입장에서 수매를 했을 때 이제 판매되는 금액은 보리 대비 약 2.5배 또는 2.3배 정도 높은 작물입니다. 농업인 입장에서는 아주 단기간에 고소득을 낼 수 있는 작물이지만 이게 소비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 약 20년 전에 뉴욕 타임즈에서 정한 세계 슈퍼푸드 중에 하나로 통곡물 중에서는 귀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이후로 웰빙 그다음에 기능성 시장 열풍에 따라 가지고 수요가 급작스럽게 증가가 돼 감으로써 현재까지 오고 있었는데요. 군과 기술센터 그리고 농민의 의지로 귀리의 고장이 된 강진구는 또 다른 대표 작물을 꿈꾸고 있습니다. 바로 벼를 생산한 논에서 후작으로 재배해 수입산 사료를 대체할 것으로 기대되는 당찬밀이 그 주인공입니다. 처음에는 의안이 반신반의였죠. 왜 그러냐면 새로운 국내산 조사료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수확도 많이 나오고 소에게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왔고 영양 가치도 나이그라스에 비해서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주요 특성으로는 이제 다들 보셨겠지만 줄기가 차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성이고요. 그리고 그 줄기 속에 있는 성분이 당 함량으로서 이제 사일리지 품질이 우수해진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소 먹이로 했을 때도 가축 기억성이 매우 우수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존의 사료용 밀이었던 청우밀보다 건물 수량이 거의 30%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이제 당 함량은 기존의 일반 밀보다 6배 이상 많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많은 강진에서는 지형적 특성을 활용해 배수가 잘 되는 논을 가진 옴천면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 면적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잡초 관리와 배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난해부터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잡초 관리는 논콩 재배의 핵심 과제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며 생산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진의 한 영농조합법인은 드론 방제 기술을 도입해 인력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4년째 하고 있는데요. 왜 진작에 이 농콩을 안 했을까 하는 바보 같은 생각도 들고요. 이 농콩을 함으로써 육체적인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기계고요. 그리고 벼농사의 소득이 2배 이상 소득이 되고요. 근데다가 이게 고정적인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또 수매도 하기 때문에 이만한 소득이 없다고 봅니다. 논콩이 어느 정도 자라난 이후에는 또 한 번의 중요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바로 순치기인데요. 다른 지역에선 잘 하지 않는 이토록 번거로운 작업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콩을 순치기를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왜 해야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6월 12일부터 심는 게 아니라 면적이 많다 보니까 5월 말부터 심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웃자람이 생기기 때문에 쓰러짐을 내가 방지한다고 했는데 다행히 순친 데는 쓰러지지도 않고 콩 수확도 많이 나오고요. 논콩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은 가축 사료로 활용될 수 있어 축산 농가의 비용 절감과 자원 순환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요. 또 축사를 지었어요. 이게 콩이 사람한테만 좋은 게 아니라 가축한테도 좋아요. 부산물. 예를 들어 콩 껍질이라든지 알맹이 찌꺼기라든지 이걸 다 소한테 주면요. 소도 훨씬 사람은 똑같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이곳은 군서농협이 운영하는 국산콩 재배단지입니다. 군서농협은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논콩 재배 면적을 넓히며 2021년부터 3년 연속 국산콩 우수 생산단지로 선정되었는데요. 올해는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농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논콩 재배를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300평당 생산량이 210kg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390kg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농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 전략은 바로 재배 지역 단지화였습니다. 농기계 작업과 스마트 농업 기술을 체계화해 작업 시간과 노동력을 줄였고 통합 배수 및 관수 시스템을 구축해 물 절감에도 기여했습니다. 그 결과 벼농사 대비 생산비를 약 15% 절감했습니다. 지금 트랙터는 동시 파종하고 그다음에 복도해주고 덮고 그다음에 약재를 살포해서 제초제 처리까지 한 번에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논콩에서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게 잡초를 방지하는 게 제일 큰 문제 있는데 물약을 유제로 처리하면은 제초 효과도 좋고 또 인력이 많이 소진이 안 돼서 경영비 부분에서 많은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생산의 전 부분을 책임지다 보니 농민들의 부담도 크게 줄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귀농을 고민하던 초보 농사꾼 김현탁 씨도 논콩 재배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주에서 살면서 여기 와서 농사 제가 진다면 못했을 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제 농협에서라고 대응을 해주고 전부 부모님 세대들이 지금 80대가 다 넘으셔서 이건 엄두도 못 내는 일이거든요. 근데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대응을 초벌부터 시작해갖고 로탈부터 시작해가지고 판매까지 다 해주고 수확까지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쌀 소비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논콩은 대체 작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논콩 생산단지의 단위 면적당 소득은 108만 8천 원으로 벼보다 46%나 앞섰습니다. 농협에서는 파종부터 수확, 판매까지 다 하고 있고 공동 선별, 공동 생산, 공동 판매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다 보면 작업비도 절감이 되고 또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품질이 균일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조건이 좋습니다. 영암은 경관 작물로 주목받고 있는 유채로도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꽃피고 있습니다. 유채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식용유 시장에서 국산화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 작물입니다. 유채 기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다 갖추고 있고요. 이제 농가들이 유채를 재배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수확해서 선별하고 건조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그런 시설을 저희가 22년도에 다 완공을 해놨죠. 벼처럼 산물로 수확해서 저희 농협에 있는 식품 공장으로 가지고 오면은 산물로 건조하고 선별할 수 있는 시설을 다 해놨죠. 유채는 파종 시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수확하고 나서 조생종 벼를 심어요. 그러면 저희가 10월 25일 전에 유채를 파종할 수 있게끔. 이른 봄 월출산을 배경으로 멋진 풍광을 더해주던 유채꽃이 진 자리에는 벼가 심어져 또 한 번의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녹비 작물로도 활용되는 유채는 토양의 비옥도를 높이고 벼의 생육을 돕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지역 농협이 시행한 영농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문제는 물론 농업의 효율성도 끌어올리고 있죠. 예전에는 농촌에 7, 80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8, 90입니다. 8, 90.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주인들이 연세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농작업 대행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다 갖추고 있으니까 파종부터 수확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죠. 앞으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쌀 소비량은 점점 더 줄어들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쌀 생산량은 계속 유지가 될 거잖아요. 앞으로 당분간 유지가 될 거거든요. 기후변화 시대에도 어느 정도 기후변화가 있을 때까지는 쌀 생산량은 뭐 현상을 유지하거나 늘어나거나 할 겁니다. 그럼 점점 더 쌀 문제가 심각해지거든요. 방법은 소비자들이 그럼 소비량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논에서 다른 작물을 생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밀은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제2의 주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밀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먹는 밀 제품의 99%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 밀의 가격은 전쟁과 이상기후,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요동치며 우리 뜻과는 무관하게 불안정한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밀이 국내 공급망을 뒷받침한다는 건 단순히 경제적 의미를 넘어 식량 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데요. 지역의 농업 여건에 맞춘 우리 밀을 생산하고 있는 전라남도 장흥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입밀하고 우리 밀의 차이는 가장 큰 것은 저는 제초제에 있다고 봐요. 수입밀 같은 경우는 수확하기 10일 전에 글리포세이트 성분이 들어있는 제초제를 뿌립니다. 특히나 수확식이나 이런 데는 전혀 머시기도 하지 않고
우리 밀 자체가 또 동계작물이다 보니까 그만큼 농약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밀은 단순히 곡물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한 미래와 농업의 희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장흥 농민들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최상의 밀을 기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와 반대로 정부의 수매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 수입 밀과의 가격 경쟁은 더욱 어려워지는 등 농민이 마주한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재배에 비해서 판로가 많이 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밀은 똑같이 넘쳐나고 업체에서도 이 가격 때문에 많은 이렇게 선호도가 좀 떨어지나 진짜로 국민의 식생활을 걱정하는 업체라면 그래도 안전하게 이렇게 재배하는 우리 밀을 더 이렇게 사용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장흥에서는 우리 밀을 비롯해 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작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서숙, 특히 조로 불리는 곡물인데요. 논에서 재배가 가능하고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하계 작물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력은 많은 면적을 저희 애들하고 이렇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수조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리 차원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뭐 이양도 해야 되고 또 제초 작업 이렇게 뭐 콤바인 하면 건조 이렇게 저기 하고 물빼기 작업이나 또 태풍이 오면 천재지변 도복도 되고 그러지만 이 조는 건모 이 저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수확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관리가 아주 경영비가 절감됩니다. 서숙은 배수가 관리된 논에서 잘 자라고 특히 기후변화에 의한 물 부족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작물입니다. 유엔에서는 2023년을 세계 밀렛의 해로 지정했습니다. 밀렛이 가지고 있는 특성 탓입니다. 잡곡을 뜻하는 밀렛류는 덥고 건조한 기후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할 곡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육에 필요한 물의 양이 벼와 비교해 수수는 3분의 1, 조와 기장은 4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경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와 탄소의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최근 더욱 주목받고 있는 작물 중 하나입니다. 농촌 살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계절에 시기적으로 이렇게 그 경영비 절감도 하고 때문에 수도작은 조금 이제 그 제2로 이렇게 저기 하고 이제 사료작물로 많이 전환을 시키는 경우죠. 벼를 대신해 주목받고 있는 작물이 또 있습니다. 사료용 곡물, 옥수수와 총채벼인데요. 이들은 건답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보니 심화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적합합니다. 또한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 곡물을 직접 생산하여 비용을 낮추는 것은 물론 자급률 향상에도 기여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옥수수는 하계작물을 말 그대로 건답이잖아요. 근데 벼는 솔직한 얘기로 이 5개 불악의 저수지를 하나입니다. 제가 이거를 벼농사를 지어버리면 저 세 번째, 네 번째 농사는 못 짓습니다. 물이 갈 수가 없어요. 저수지가 많이 있었다면 저 이런 생각 안 했을란가도 모릅니다. 물 대는 게 전쟁이에요. 진짜 전쟁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한 것이 물을 굳이 농사를 짓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을 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이유를 창출할 수 있으면 하자. 그래서 옥수수를 선택한 거죠. 총채배 역시 논을 활용해 물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고품질의 사료로 활용될 수 있는 작물로 꼽힙니다. 사료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서 쌀의 자리를 대신하는 이러한 사료 작물은 농가에겐 또 다른 소득원이자 축산 농가도 함께 살리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는 요즘 사료값이 비싸잖아요. 요즘 사료값도 비싸서 속 키우면 사료값도 안 나와서 축산 농가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연맥이라는 걸 해야만이 사료가 좀 절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감되는 기후변화와 높아지는 식량 위기 경고 앞에서 농업의 중요성과 대응 마련은 하루하루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며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의 농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전 세계 농업 연구의 중심에 서 있는 곳, 필리핀 국제 쌀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과거에는 쌀 수확량 증대에 초점을 맞췄던 국제 쌀 연구소가 이제는 기후변화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 고온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쌀 품종 개발과 영양가를 높인 품종 개발을 통해 세계 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 위기 지역에서 기아와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가뭄을 시뮬레이션하는 최첨단 시설입니다. 비가 내리면 자동으로 지붕이 닫히고 비가 멈추면 다시 열리는 구조로 실험자의 의도에 맞는 가뭄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죠. So my work mainly focuses on identifying breeding lines, rice lines that are suitable for low water conditions or drought conditions. So the rainwater shelter that we have in Erie is one of the most advanced and state-of-the-art technology because it is a construction that is more than like 4 quadrants that we have, and that allows us to conduct drought experiments even during rainy season. So the roofs actually close automatically when they detect rainfall and then droplets. So they close when the rain comes. So that means we can actually evaluate the plants or see the responses when there is no water or less water in the future. So that allows us to identify rice varieties. 기후 변화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스피드 브리딩 기술은 국제 쌀 연구소의 핵심 연구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새로운 품종 개발에는 짧게는 8년에서 15년까지 소요되었지만 스피드 브리딩 기술을 도입하면서 육종 주기를 1.5년으로 대폭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기후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개발해 식량 위기의 위협을 극복해내는 게 세계에서 모인 이들 연구원들의 가장 시급한 목표입니다. So that we can breed at the speed of climate change. So for now, we have varieties that are targeted for some environments like for drought, salinity, submergence, and those are bred here in the early generations. So we have this optimized controlled environment for optimal plant growth to speed up the breeding cycle. 각 나라는 그 나라의 기후에 맞춰서 식물상과 곤충상이 있으면서 농사를 지어왔어요. 그런데 급격히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생태계가 적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단 말이에요. 예전에 남는 걸 팔았는데 남지 않으면 우리에게 팔 수 없는 거죠. 그죠? 식량 강국인 나라들, 주로 강대국 식량 강국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쨌든 가격을 좀 비싸지긴 하지만 먹을 게 충분할 수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식량 자급도가 터무니없이 낮은 나라는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위기 속에서도 쌀은 여전히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소비하는 주식이자 식량 안보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 속에서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남의 한 영농조합은 기능성 쌀 품종인 가바와 천지향으로 새로운 틈새 시장을 공략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가바쌀은 유전자 변이형이 아닌 순수 육종 방식으로 개발된 가바 함유량이 높은 기능성 쌀입니다.
소랑섬이라는 독특한 지형에서 저탄소 유기농으로 재배한 이 가바쌀은 중국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친환경 유기농, GAP, USDA, 할랄 등 다양한 국제 기준의 인증을 획득하며 품질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올해 너무 고온기가 장기로 이루어지고 침수도 많이 됐었는데 그 침수들을 다 겪어냈고요. 쌀값 폭락이 돼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체가 계약 재배고 그다음에 이제 유기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쌀값 걱정은 하지 않고요. 기능을 높인 가바쌀과 함께 향기 나는 쌀 천지향 역시 우수한 품질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중앙아시아의 중심지 카자흐스탄으로 첫 수출의 닻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쌀 산업이 정부 수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번 성과는 경쟁력 있는 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배부르게 먹는 벼의 수준은 이미 지나갔고 또 그리고 이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계속 다양한 벼들을 생산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맛이라는 트렌드가 있고 또 이제 우리 영양이라는 트렌드가 있고 또 이제 뭐 유생미에 대한 요구들도 좀 계속 생기고 이런 이제 벼를 품종들을 계속 개발을 해내야 되고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양성, 벼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쌀 소비를 촉진하고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품종의 다양화와 품질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해남의 장립종 쌀에 대한 연구와 시험 재배는 국내 쌀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장립종들이 기존에 동남아나 남아시아에서 주로 먹었죠. 뭐 중국에서도 일부 먹고요. 근데 이 장립종들은 맨밥으로도 먹지만 많이 요리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단립종들은 소비처가 명확하세요. 그리고 이 명확한 소비처가 대부분 또 생산도 잘해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단립종들의 무역량은 거의 미미한데 장립종의 무역량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장립종들은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훨씬 더 베리에이션이 큽니다. 그래서 뭐 더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싼 것도 싸지만 또 비싼 건 되게 비쌉니다. 장립종 쌀은 글로벌 시장이 커서 수출 기회가 다양하다는 장점 외에 기온 상승이나 집중 호우와 같은 기후 변화에 대응력이 높습니다. 현재 해남에서 시험 재배 중인 IPS 품종은 14일 동안 침수돼도 생존하는 등 침수에 강한 것은 물론 우수한 비료 흡수 능력 때문에 수량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 필리핀 같이 아열대 시대가 오지 않냐 그런 게 생각합니다. 세척무 종자도 있지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 육종 하신 분들도 아열대 대비 더웠을 때 수정 관계 그런 것들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잘 크고 팔리느냐입니다. 민간 기업 주도로 대학과 함께 실험을 이어오던 중 올해부터는 대기업 CJ도 참여했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이 생산을 맡고 대기업의 가공, 유통망이 결합된다면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단립종에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저희가 쌀 백미를 장립종으로 농가에서 전환을 하고 그 전환된 장립종을 가지고 글로벌 입맛에 맞는 다양한 쌀 가공품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수급 문제도 해결하고 농가 소득도 높이고 저희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을 통해 또 이 매출을 높이고 이익을 높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쌀의 품종 다양화와 수출 품질 개선을 위한 민간 기업과 농가, 연구기관의 협력은 한국 농업이 새로운 도전에 응답하는 첫걸음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벼들을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고 그럼으로써 이제 쌀 소비가 촉진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품종을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요.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쌀을 수출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쌀을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세계적인 수준의 그 퀄리티가 있는 품질을 만족하는 그런 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게 좀 못 도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 기술에 맞게 우리가 농업은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농업 생산성이 꼭 떨어지는 것만 아니거든요. 우리가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 못했을 때 이제 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기후가 바뀌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농업 생산성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농업 기술 경쟁력이라고 그럽니까? 이걸 충분히 강하게 만들 여력은 충분하거든요.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농업은 기후변화와 수급 불균형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넘어 새로운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남도의 각지에서는 다양한 작물 재배와 기술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의 숙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의 확산과 저탄소 농법 실천은 물론 글로벌 시장으로의 도전까지 남도의 농민들은 오늘도 멈추지 않고 도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싹트고 있는 변화의 씨앗들이 앞으로 어떤 결실로 우리 앞에 다가올지, 그 변화가 한국 농업의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